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의 정혜리입니다. 전국 공인중개사 10명 중에 5명이 하반기 집값을 보합수로 좀 내다봤습니다. 그동안의 집값 등락의 가장 큰 변수로는 이 정부의 정책을 꼽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정부 정책이 부동산을 띄워서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정책 쪽에서 이제는 좀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흐름들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관련 뉴스 해석이 어려우시다면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 그리고 고민들도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을 담아봤는데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생한 부동산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요. 서울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는데요. 02-2077-635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02545-7988번 역시나 열려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을 준비해 보신 분이 제 옆에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S&K 자산관리의 송선문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 정책들도 또 계속해서 바뀌게 되고요. 하반기 쪽 또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부 쪽에서 정책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오늘 좀 짚어보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은 이번에 정부 정책 어떻게 좀 내다보실지 미리 좀 전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인중개사 10명 중에 5명이 이제 어떤 보합 양상을 또 예측하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하반기에 포인트는 청약시장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청약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 우리가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비롯해서 청약시장이 어떤 과열 양상을 좀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규제가 좀 나온 것이고 그래서 네. 또 보증을 또 제한하고 있고 또 9억 원 이상에 대해서 대출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규제 정책이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강남권은 조금 이렇게 좀 진정 양상을 보였지만 또 이게 풍선 효과로 그 외곽 지역 또 수도권 맞아요. 지역 뭐 이런 지역은 굉장히 또 지금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정도 시장 분위기로서는 지금 이 시중에 있는 이 유동성 자금과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분양시장이 이렇게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양시장 자체가 지금 과열되고 뜨겁고 이런 양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과도한 또 프리미엄이 붙게 되고 결국은 이 악순환의 이 구조거든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원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이제 서민들 주거 비용이 굉장히 또 부담이 가중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과열 양상을 믿는 건 좀 진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방송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반기에 분양시장 자체가 정부의 어떤 규제 이 정도 규제 말고 다른 어떤 규제가 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분양시장에 대해서 조금 한번 촉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 정책 규제가 분양시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냐 하반기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시 되는 부분이고 그걸로 인해서 분양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느냐 그것이 결국 일반 기존 아파트들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분양시장이 키를 잡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어떤 변화를 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시장 자체가 조금은 안정돼야 되는 분위기에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금리는 계속해서 낮아지게 되고 아무래도 유동자금의 활용처를 모색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돈이 쏠리고 있긴 한데 정부 쪽에서도 이 분양, 청약 시장을 잡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했지만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강북이나 수도권 외곽 쪽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역시나 좀 더 강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점쳐주셨으니까 우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보시면서 관련 뉴스들 챙겨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서울 전화 02-2077-6356번 활짝 열려 있고요. 02545-7988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부터 해결해 드릴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랑 네. 약간 비슷한 양락의 질문인데요. 예. 제가 동탄투 쪽에 지금 후반 3차 내년에 입주 예정인 거를 구매할까 실거주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동탄투 쪽에 약간 분양이 좀 과열되는 그런 게 맞아요. 있고 해서 프리미엄이 지금 좀 많이 붙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 걱정으로는 이제 과열되고 초기자분들이 많이 모여서 이게 프리미엄이 있어서 지금 잠깐 상승을 한 건지 예. 아니면 앞으로도 이게 유지되려고 이 정도의 프리미엄을 유지를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우선 몇 평대 보셨어요? 33평대. 33평대 보셨고 실거주 목적이긴 하지만 매수에 나서려니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어서 걱정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대표님 의견 받아볼게요. 어떨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물론 우리 처음에 시그널 이슈로 또 말씀드렸던 내용을 바로 전화를 주셨는데, 일단 동탄, 지금 이 근처에 거주하시나요? 네, 지금은 동탄 1 일지구에 계세요. 거주하고 예. 네. 살기 좋죠, 일지구. 네. 예, 동탄 지역 자체가 전반적으로 거주 환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일지구는 또 어떤 생활 인프라도 지금 잘 갖춰지고 있고 그래서 거주하긴 좋은데,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이 공급 물량 때문에 조금 염려가 되는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프리미엄이 한 3, 4천, 한 5천 붙었나요? 한 지금 네네 5, 6천 정도 붙어요. 그래요? 지금 한 3억대 한 중후반 가죠? 네네. 예, 분양 당시에 사실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 그 실거주 목적이라면 지금 사셔도 나쁘진 않아요. 호반 3차잖아요. 네. 예, 입지 여건이 나쁘지 않은 곳이거든요. 네. 물론 지도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일단은 위치 자체가 뭐 거주하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위치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일단 위쪽에 시범단지들하고 거리는 좀 있어요. 물론 시범단지가 동탄 지역 이지구 내에서는 시세를 좀 주도하고 가고 있죠. 지금 입주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동탄역도 가깝고 해서 시범단지가 가격이 한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한 1,700, 1,800 정도 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 예, 그 정도 평당가를 보는데, 여기 호반 3차 같은 경우에 지금 평당가로 보면은 아직은 그렇게 거기까지 따라갈 상황은 아니거든요. 한 1,200대 정도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 선에서 시범단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 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3차 자체가 입지가 좀 나쁘지 않아요. 뭐냐면 물론 남동탄이지만 일단 주변에 3차 주변에는 일단 학교 부지들도 이렇게 있고, 또 위쪽으로는 상업시설도 가까이 있고, 그래서 주거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범단지만큼은 아니지만 남동탄 쪽에서는 그래도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좀 선호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이 좀 바람으로 인해서 이게 버블이 생긴 게 아니고 요 정도 선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급격히 상승할 것이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실거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하락 여건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제가 봤을 때 입지 여건과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좀 외곽 지역들, 좀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이 지구 내에서도 이런 지역하고는 좀 차별화가 돼요. 그래서 호반 3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는 들어가셔도 괜찮다. 그래서 상승한다 그러면 약간 한 소폭 정도, 지금 시세보다는 한 10% 정도는 상승 여건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가 과도한 이익은 아니겠지만은 이 주변이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그 정도 상승폭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동탄 이 지구에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지금 시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남동탄 쪽 호수공원 쪽보다는 입지가 나쁘지 않을까요? 그쪽도?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동탄 이 지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전체적인 공급 물량이에요.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 9만 세대 이상이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거는 앞으로도 한 3, 4년간 계속해서 지금 쏟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물량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 물량 내에서도 입지 여건이 조금 괜찮아. 이런 지금 호반 3차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이렇게 하락 여건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도 조금 양극화 현상이 좀 나타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남동탄에서는 좀 중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프리미엄 정도라면은 실거주 목적으로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급 과잉을 좀 우려하셨고요. 공급 과잉인 가운데서도 지금 보신 아파트는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가격 하락 여건이 낮다라고 살펴봐 주셨으니까 기분 좋게 매수 나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후적인 궁금한 사항 세미나 참석해 보시거나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시청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로 들어와 있는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는 동대문구 장안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네. 23평인데 23평형이요. 23평형을 다시 구매해서 음. 월세를 놓아서 예. 노후 대책을 할까 하는데 어떤지 궁금해서요. 아, 지금 장안동의 아파트에 23평형에 살고 계신데 같은 아파트 아니요. 전 다른 아파트 현재 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다시 네. 구매를 해서 네. 이제 월세를 놓으려고 해요. 같은 아파트 재구매에 나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월세 놓는 것은 투자 목적으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같은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하신다라고 합니다. 과연 적합할지 살펴봐 드릴게요. 바로 대표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장안동 무슨 아파트예요? 저희 현대 홈타운이에요. 현대홈타운이요. 장안동에서는 제일 큰 단지고. 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사서 월세 수익형으로 지금 활용하신다는 거네요. 네네. 요즘들 이렇게 많이들 생각들 하시는 거잖아요. 월세 지금 금리가 낮으니까 네. 좀 활용을 네. 하는 거.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나쁘진 않아요. 이 지역에 네. 지금 가격이 이렇게 비싼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점수로 말하면 한 70점 정도 드리고 싶네요. 근데 투자라는 거는 70점보다는 90점, 100점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아주 권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70점이라고 했냐면 첫 번째로는 이 아파트라는 종목을 갖고 월세로 활용하는 자체가 좀 맞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반전세라든가 이렇게 놓고 하기도 하죠. 투자하는 지역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월세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차익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익이 가능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월세가 수익이 좀 낮더라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권해드리겠는데 여기는 현대아파트는 이렇게 차익이 그렇게 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일단 월세 수익으로는 뭐 한 3%대 뭐 초중반 정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좀 다른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오르기 어렵다는 이유를 제가 지금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뭐 살고 계시니까 잘 알겠지만 여긴 뭐 방송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데인데 중량천 주변으로 해가지고 주거 환경은 굉장히 좋은데 답답한 거는 이 역과의 거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심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지하철이 얼마나 좀 가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소형 아파트일수록 젊은 분들은 어떤 주거 환경도 중요하지만 교통적인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연차예요. 지금 이 장안동 현대아파트가 2000년대 초반이죠. 네, 한 15년 정도 이상은 1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금 15년, 뭐 20년 요런 것들이에요. 뭐냐면 어떤 새 아파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리모델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물론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적률이 높아서 어떤 건축하고는 좀 개발하고 좀 거리가 멀지만은 그래서 연차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전세가가 좀 밀어 올려서 매가가 좀 올라가는 최근에 여기 현대홈타운 소형 아파트가 조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한 4, 5천 정도 올랐나요? 그렇게 5천 정도 올랐죠. 그 정도 올랐죠. 네. 물론 뭐 다른 지역이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는 있는데 전세가가 올라서 그래요. 이게 지금 한 2, 3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장안동 지역의 흐름을 보면 전세가 소형 아파트 전세가가 한 1억 이상 올랐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매가를 좀 밀어 올린 건데 사실은 이 전세가 계속 고공행진이 앞으로 5년, 10년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시기도 있고 전세가가 또 안정이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럼 그 시점에서는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없는 아파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가격이 좀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한 가지 이유보다는 또 왼쪽으로는 청량리 주변으로 해서 전농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량역 주변으로 해서 옛날엔 구도심이고 별로 이렇게 좀 주거 선호도가 나빴는데 최근 들어서 정비 사업도 시작이 되고 청량리역 주변으로 해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지금 활발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내로는 이쪽 시세의 어떤 흐름은 청량리역 주변으로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는 결국은 이쪽에 좀 입지 여건이 좀 청량리역 주변 전농동 쪽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이 장안동 쪽은 뭐 새 아파트도 아니고 좀 뭐 15년, 20년 차가 돼가는 어떤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격 상승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소형 아파트를 은행에 그냥 예치해 놓고 돈을 활용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100점짜리 투자를 하시려 그러면
여기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아파트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는 거는 옛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25년 정도 이 현장에 있었는데 뭐 15년 전, 20년 전, 뭐 10년 전 이때만 해도 아파트를 활용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월세 수익으로 활용한다는 건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뭐 한번 세미나 때나 한번 오셔서 한번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강의 좀 한번 들어보시든가 한번 나중에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죠. 네. 일단은 뭐 보수적으로는 괜찮지만 좀 공격적으로는 조금 다른 지역으로 한번 종목을 한번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결론 드립니다. 네. 투자 점수를 100점 만점에 70점을 주셨습니다. 이왕이면 투자를 하려면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90점, 100점대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송 관계상 여기서 콕 집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세미나 직접 참여해보시고 관련 지역 분석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송성문 대표 무료 세미나입니다. 시장의 흐름에 맞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세워주실 거고요. 7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02545-7988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이 방송 관계상 여기서 그 지역을 콕 집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직접 가보신 분들에 한해서 콕 집어드린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세미나 참석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많은 전화 들어오고 있는데요. 바로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네, 성동구 은공동 대림강변타운 살고 있는데요. 네. 여기가 강남권에 인접해서 위치가 정말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파트만 계속 사고 팔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약간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예. 지금 팔고 뭐 행당 6구역이나 금호 20구역으로 갈아타야 될지 아니면 또 좀 더 오를 건지 그런 걸 알고 싶어서요. 네, 우선 이 대림한 강변 아파트에서 한 번쯤 다 수익을 해보셨고 재투자를 네네. 할지 아니면 행당 6구역이나 금호 20구역에 다른 곳에 투자할지가 네네네. 고민이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관련 지역도 네. 한 번쯤 짚어봐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너무 밝으세요. 밝아서 네.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 네. 예. 지금 그 질문 주신 거는 어쨌든 이 지금 네. 대림 강변타운을 응봉동 갖고 네. 계신데 예.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나저나? 지금 산지 한 2년 정도 넘었는데요. 네네. 그 전에도 대림강변타운을 계속 같은 걸 사고 팔고 했어요. 아, 여기 지역 내에서요? 그때 네네. 수익이 좋았나 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를 여기 전망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건지 또 아니면 이 주변에 어떤 변화는 어떤 건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살기는 좋은데 좀 오래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에서 뭐 오래 사시면서 사고 파셨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타이밍 투자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년 전에도 이렇게 매수하실 수 있는 뭐 실거주 목적이셨던 어떤 투자 목적이셨던 간에 2년 전에 조금 남들보다 좀 한 발짝 빨리 매수를 했던 어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 타이밍을 좀 잘 잡고 계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네네. 이 대림 강변은요, 이 지금서부터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을 위치예요. 지금 아까 질문 주실 때 말씀하시는 게 강남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생활 편의성이 좋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실수요자들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곳이에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가격이 이렇게 좀 지금 2년 전보다는 지금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 정도 오르는 폭으로 상승할 수는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우리가 많이 하락했던 게 지금 반등한 어떤 차익을 보신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주택 시장은 조금 안정화되고 있어요. 다만 지금 분양 시장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신축 분양 시장들이 좀 이렇게 활기를 띠다 보니까 기존 주택들도 이렇게 조금 따라 움직이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작년 재작년에 어떤 상승했던 폭만큼은 앞으로 기대하면 어렵고요. 다만 가격 하락 여건은 별로 없어요. 그 입지 때문에. 그래서 예, 그런 거고요. 일단 어떤 구역보다는요. 이 성동구에 대한 어떤 흐름을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성동구는 지금 가격 자체가 이렇게 좀 응봉동이나 행당동 쪽이 좀 많이 약하잖아요.
금호동에 지금 비해서. 강남도 아닌데 너무 택도 없는 가격을 분양합니다. 아, 예. 강남도 아닌데 네. 너무 좀 택도 없는 가격을 요새 분양해요. 8억씩 이렇게 해요, 30평대가. 네, 일단은 없으시대요. 네. 예, 일단 방송에 대한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네. 뭐냐면 이 성동구, 행당동, 응봉동 네. 이런 지역은요. 일단 금호역 있잖아요. 금호동 네. 주변 지금 이 또 그 전에는 옥수동 한 2, 3년 전부터 옥수동, 금호동의 어떤 신축 공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지금 어떤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이렇게 좀 크게 좀 숨을 죽이고 있던 어떤 양상이었거든요. 네. 한 예, 예. 몇 년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결국 시세는 옥수동이라든가 금호동 이런 쪽에서 주도해 나가는 거고요. 또 이 행당동이나 응봉동은 그 뒤를 따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흐름 자체가 이렇게 가는데 제가 상승 여건이 좀 없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옥수동이라든가 이런 데 비교적 신축 그러니까 한 2, 3년 안에 공급된 단지들 있잖아요. 예. 이런 데들이 좀 좋은 데들은 한 20평대가 한 7억 정도 가고 금호동 주변은 한 6억 정도 간단 말이죠. 지금 살고 계신 응봉동 이런 지금 강변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밑으로 와야 되고 한 4억 정도 가죠 지금. 한 5억 정도. 5억 정도요. 예, 한 1억 정도의 어떤 순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가는데 결국은 옥수역이라든가 금호역 쪽의 아파트들이 지금 6억대, 7억대들이 8억대 뭐 이렇게 가주겠느냐예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안 간다면은 지금 여기는 5억대 선에서 1억 정도 이렇게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그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응봉 강변타운이 가격이 혼자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주변의 금호동과 옥수동의 시세 변동을 보면서 내 가격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건데 지금보다 그렇게 급격한 상승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옥수동 금호권이 아무래도 그래도 강북인데 강남권의 아파트 소형 20평대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상승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응봉동도 이렇게 따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아파트는 그런 변화를 줄 수 있고요. 일단은 지금 너무 성동구 쪽에 투자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 공급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냐면 입지도 좋고 강북권에서도 중심권이거든요. 성동구 지역이 네.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전반적인 공급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세가 이렇게 뭐 급등하거나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샀을 때 큰 차익을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뭐냐면 일반 분양을 계속해서 높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응봉동 쪽에서도 위에 대림 한진타운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이런 대규모 단지들 살기는 굉장히 편한데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높지 않거든요. 그런 게 바로 공급 물량 때문에 그렇고 금호동 쪽에 너무 공급이 많았던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몇 구역보다는 이 성동구 쪽 투자보다는 이제 조금 눈을 좀 바꿔서 갈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투자 쪽을 보신다면은 그래서 뭐 어떤 지역을 좀 말씀드리긴 그래도 예, 조금 뭐 재개발 지역을 좀 본다 그러면 성수권 주변을 지금 안 보더라도 조금 천천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어요. 예.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있고 뭐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 인근 쪽인데 아무래도 응봉, 뭐 금호보다는 지금 성수동 쪽 어떤 흐름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종목으로 봤을 때 재개발 종목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네. 아무래도 이전에서 수익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동구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좀 네네. 방향을 틀어서 시야를 넓혀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꼭 시간 내시면 세미나 참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항상 고맙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네, 이런 응원이 또 힘이 되죠. 관련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미나 일정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시장의 흐름에 맞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세워주실 거고요. 7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02545-7988번으로 미리 예약서 주구에 방문해 보시죠. 네,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전화 주시니까 저희까지 좀 힘을 얻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고민 있으시다면 송 대표님께서 진행하시는 세미나 참석해 보시죠. 관련 지역 콕 집어 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궁금증도 아주 말끔하게 해소해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네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을 진행해봐도 많은 분들이 아파트 재투자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주택 부동산도 열려 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돈이 되는 매물 정보들 함께 풀어드릴 텐데 서울전화 02-2077-6391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매물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는데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영근 이사 그리고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지금부터 알짜배기 매물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준 팀장님의 매물부터 궁금해지는데 어떤 매물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바로 마포권 매물이 되겠는데요. 자, 마포권 중심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바로 마포구 신수동이 되겠는데요. 사실 마포 중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동부권과 서부권에 비해서 많은 개발이 있지는 않았던 지역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발전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던 지역이 되겠는데요. 자, 이쪽 지역의 서울 화력발전소 에너지파크 개발과 함께 주변에 홍대 거리 등 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이제 다양한 개발 호재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의도나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그리고 마포 쪽에 있는 업무단지 쪽에 출퇴근하시는 그런 실수요자분들과 좀 차익을 노리시는 그런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지역 마포구 신수동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영근 이사의 매물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 꼽아오셨는데 어떤 지역일까요? 네, 일단 투자에 앞서서 여러분 생각해야 할 점, 미래에는 시세 차익보다는 현재 가치와 동시에 미래 수익까지 같이 거머쥘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접점을 잡으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 역세권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생활 인프라가 우수해야겠죠. 일단 오늘 제가 두 가지 준비한 매물은요. 첫 번째는 호재 개발 접점이 잘 맞습니다. 일단은 잠실동까지 이어지는 국제1호 복합지구와 그리고 롯데타워의 완공에 발맞춰서 나오는 역세권 9호선과 가까운 역에서 1분밖에 안 되는 그런 매물을 준비를 해봤고요. 네. 두 번째 매물은 미래 가치입니다. 바로 용산권인데요. 용산에는 매물 상당히 희귀한 지역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도 좀 매물 저렴한 매물로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매물 또한 용산에서 찾아보기 힘든 역과 굉장히 가까운 역세권 매물입니다. 잠시 후에 제 매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과 강북에서 가장 많은 호재가 있는 지역 두 지역 꼽아 오셨으니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오늘 먼저 가볼 곳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매물입니다. 9호선 3전 4거리역에서 도보 1분 예정이고요. 2016년 7월 말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8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8,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5,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실수자금 3천만 원이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네, 송파 잠실부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9호선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아직 개통 예정이네요. 이전인데 입지 분석부터 해주실까요? 네, 일단 이 본 역세권과 가까운 거리, 일단은 네. 신천 역세권과 종합운동 경기장역을 현재는 이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역과 가깝다면 이 매물 가격이 아닐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은 차후에 9호선 3단계 구간이 발표가 되면 개통이 되면 2018년 정도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쯤에 역과 거리 1분밖에 안 되는 초역세권 거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단 주변 지역 보시게 되면요. 잠실동 하단부에는 신축 매물이 많긴 하지만 상단부에는 없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는 아파트 대단지 속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형 매물의 희소성 자체에서는 잠실동의 네임밸류를 포함해서 호재까지 거머쥘 수 있는 유력한 지역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9호선 3단계 구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와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특히나 잠실동이 가장 네임밸류가 높은 이유는 바로 강남권과의 그 이동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인데요. 약간 도보로 따졌을 때는 10분 정도, 그리고 차량으로는 한 5분 정도면 강남권 중심의 테헤란로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업지구 그리고 근무지구에 굉장히 가까운 지역의 매물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롯데타워가 준공이 되죠. 일단은 10월 올 하반기에 완공 예정인데 이곳도 또 생활 인프라 또 쇼핑시설 완벽히 갖춰진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도 상업동이 오픈돼서 많은 국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그리고 임대 수요 역세권 세 가지가 모두 교집합인 매물이 바로 본 매물이라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피스텔 매물이지만 아직은 역세권이 아닙니다. 하지만 9호선이 개통이 된다면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 매물 예정지라는 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 송파에 정말 굵직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9호선 호재를 얻어가네요. 추가적인 호재를 체크해 주시죠. 일단 첫 번째는 9호선이죠. 9호선이 일단 골든 5선으로
유명한 이유가 바로 업무지구들을 다 뚫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네. 강서권 마곡지구부터요. 그리고 송파권역까지 다 꿰뚫고 지나갑니다. 강남을 지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골드노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고요. 본 매물도 차후 18년 정도의 3단계가 완공이 된다면 역과 도보 1분밖에 안 되는 가까운 지역입니다. 본 매물은 준주거지 위에 올라서는 매물이기 때문에 층수 또한 높고 그리고 역과 가까운 거리 그리고 역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역세권 주변으로 상권이 들어서게 되고 주변의 생활 인프라 우수해지고요. 동시에 지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호선의 뭐 1단계 구간 등촌과 염창 주변을 보시게 되면 역세권이 없었던 지역이죠. 본 매물 지역도 역세권이 생기면서 등촌역 염창 지역의 지가를 약 3배 정도 올렸다는 걸 보면은 과거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부동산은.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송파권역에 여기 없던 지역이 생기면서 삼전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경기장 급행노선 바로 앞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호선과 맞닿아 있는 바로 잠실 종합운동경기장 이곳도 재개발 소식이 있죠. 컨벤션이 국내 최대 규모로 들어오면서 이곳 지역이 국제기록 복합지구 이미 지금 한전부지는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착공이 들어가서 펜스가 쳐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빠른 속도로 공사가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잠실 종합운동경기장도 문화복합 공간으로서 도심지에 가장 좋은 또 자연 친화 요소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 집 안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도 문종 법조타운이라던가 일직선으로 수직으로 내려가면 수서 또 역세권 개발 여러 가지 개발들이 계속적으로 교통과 그리고 문화 그리고 업무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한전부지, 두 번째로는 제2롯데타워 그리고 9호선 이 세 가지가 아주 직접적인 매물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호재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입지적인 특성에 따라서 9호선은 직접적인 호재가 관련돼 있고요. 추후적으로 송파구의 굵직한 호재들을 또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달 말에 준공이 완료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건물도 함께 체크해 주실까요? 예,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8층입니다. 준주거지에 올라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총 8층 건물이고요. 그중에서도 남서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방과 거실, 방이 또 3베이 구조로 펼쳐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준주거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로변과 인접성이 높아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다. 주차도 굉장히 편리하게 된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당연히 내장이 되고 CCTV까지 보안 시스템 완벽히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 30대 수익형 매물에 타겟화된 그런 최신식 건물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매력 포인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9호선을 따라서 돈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만큼 이 지역은 9호선 개통 전과 후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현재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적인 분석도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주변 가격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석촌호수 주변에 요즘에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곳 같은 경우에는 오픈형 원룸 10평이 안 되는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이 거기에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곳 지역은 역세권과 거리가 굉장히 멀고요. 석촌호수 자연 관광 요소만 좀 풍부할 뿐이지 역세권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잠실 그 롯데타워나 그리고 강남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역세권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이 거기에 따라서 높은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매가는요. 2억 8,500의 분양가를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 예상되는 수준이 약 2억 5천에서 6천 사이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약 3천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친다 그러면 4천 정도 내다 봐지는데요. 그 정도 소액으로 강남권에 투자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낮지 않습니다. 이곳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현재는 여기 없는데도 불구하고 3천에 약 90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여기 생기면은 강남권 비롯해서 약 100에서 11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익률과 동시에 미래가치, 시세 차이까지 거둘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강남 4구다운 월세 수익률까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의사항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잠실권역 보시게 되면요. 새로 지어지는 매물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봤을 때 삼전사거리역 그리고 배명사거리역, 석촌역까지 있죠. 그중에서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는 역이 있고요.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역이 있습니다. 주변에 현재 분포된 상가와 인원수를 파악한다면 쉽게 여러분들 투자처를 결정하는데 빠른 속도가 날 거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이제 바로 두 번째 매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원준 팀장님이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지역의 매물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어서 가볼 지역,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6호선 광흥창역에서 도보 4분 거리고요. 역시나 7월 말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6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3,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실투자 금액 2,5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예, 이번에는 마포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동에 위치한 매물 정보 들고 나오셨는데 신수동 다소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입지 여건 자세히 풀어봐 주시죠. 네, 일단 마포구 전체의 입지를 이제 사실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자, 마포가 뜬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 한강을 끼고 있거니와 이제 서울 중심부이면서도 교통적인 여건이 정말 좋기 때문인데요. 일단 마포구 내에서만 다리를 이용 가능한 다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국도변과 다리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으로 교통적인 여건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장점 때문에 이곳 마포구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이곳 마포구 신수동 역시 이제 마포구 중심권에 있다 보니까 교통적인 여건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이곳 같은 경우에는 광흥창역, 6호선 광흥창역에서 걸어서 3분에서 4분 거리가 되겠고요. 일단 주변에는 서강대교와 마포대교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여건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로 여기 여의도에 앉아 있게 되겠는데, 자, 지금 제가 마포구에서 왔습니다. 자, 버스편 이용해서 10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만큼 여의도의 접근성, 그 이외에 상암동, 그리고 마포에 있는 다양한 업무 지역, 그리고 그 이외 다양한 주변에 있는 다양한 업무 지역까지도 수많은 교통편과 버스편, 지하철편 다 마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여건이 정말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맞벌이 하시는 신혼부부들께 적극적으로 더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이외 주변에는 서강대학교를 비롯해서 홍익대학교가 주변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있는 수요의 이제 가정층도 이 지역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홍대도 가깝고 서강대도 가깝고 또 위쪽에 있는 신촌까지도 충분히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포에 있는 이런 학군적인 수요층,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업층, 이제 상업에 종사하시는 그러한 분들까지도 추천드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 여건 설명해 주시면서 임대층 그리고 학군, 교통 여건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추후적으로 이 지역의 개발 호재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자, 마포권은 동부와 중심부 그리고 이제 서부권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눠서 개발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동부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이곳 같은 경우 마포와 공덕 글로벌 업무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이미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이 많이 입점을 해 있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마포대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발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쪽으로는 이미 용산에 있는 다양한 업무가 다양한 개발 중에 있고요. 자, 용산권에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용산권에 대한 개발은 잠시 뒤에 정영근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서부권은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비롯해서 또 이제 합정동과 이제 홍대에 있는 다양한 관광과 소비의 문화 도시로 개발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많은 유동층이 확보가 되어 있고 꾸준하게 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지금 현금이 흐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매물 위치에서 또 1km 직선거리로 1km에 있는 서울 화력발전소 에너지파크 공원 조성 사업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문화와 예술 그리고 다양한 카페와 문화의 창작 공간으로 이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개발 호재들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신수동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다양한 개발 호재들과 함께 실거주를 하시면서 차익을 노리실 그러한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건물 모습도 살펴봐 주시죠. 네, 건물은 이미 다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직 이제 확정인 등기가 나진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미 마무리 공사가 일부 조금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방문을 하시면 실제 내부 구조라든가 모습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외부 같은 경우에도 모노톤으로 이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곳 세대가 딱 7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게 되겠는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에서 90% 주차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쪽에는 또 큰 골목길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도 이제 거주자 우선 공간으로 해서 차를 주차를 하시게 될 경우에도 주차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 만큼 주차 공간, CCTV와 다양한 내부 편의시설 잘 갖춰져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가격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투자 기금이 진입할 수 있는지
체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저평가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평소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매매가 2억 6천이 되겠고요. 전세는 실제 투자하셨을 때 약 2,500 정도의 투자 금액이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 사실 월세를 받을 만한 지역으로는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월세보다는 전세 투자하실 그러한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세보다는 전세에 적합한 매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유의사항까지 점검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월세가 잘 나오는 지역, 또 전세가 잘 나오는 지역, 또 본인의 투자 패턴, 그러니까 전세를 놓고 몇 년을 투자를 하실지 아니면 월세를 받으실지 전세 놨다가 나중에 월세를 받으실지 등 네. 다양한 투자 패턴이 존재를 합니다. 자, 본인에 맞는 투자 패턴을 찾지 못하셨다면 한번 연락을 주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제가 전화상으로라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런 만큼 본인에 맞는 투자처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립니다. 네, 마지막 매물은 용산에 위치해 있는데요. 구체적인 지역 살펴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만나보세요. 마지막 매물은 용산구 용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 앞역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2017년 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5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1억 9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 실투자 금액 1,5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첫 마지막 매물은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시나 역세권 매물을 선점해 오셨는데요. 구체적인 입지 여건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은 용산권을 보시게 되면은 상단부터 하단까지 네. 굵직한 호재도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타겟으로 한 여러 가지 매물들을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 매물은 교통편이 용산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호선부터 6호선까지 약 4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을 바꿔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변북로의 진입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서울 어디든 사통팔달로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굉장히 교통적인 이점이 큰 지역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먼 미래의 미래가치가 높고 개발할 지역이 많기 때문에 용산이 항상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본 매물은 여러 가지 교통망을 중심으로 하고 또 재개발해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강로 일대 지금 개발이 계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족공원 플러스 한강로 일대 개발 그러면서 대기업들까지 상주를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한다면 역과 가까운 매물에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께 높은 차익을 안겨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역세권 매물인데다가 다양한 개발 호재들까지 소화할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 개발 호재 참 많은데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 보이는 호재들을 말씀드리면요. 네.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호재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강로 일대 용산역 전면 2구역과 3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간까지 골조가 올라가면서 최고급 주상복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자리한 아이파크몰에도 면세점 입점돼 있죠. 그리고 후면에 또 1,800실 규모의 엠베서더 호텔이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1,800실 호텔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게 지금 지어진다면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다 민족공원을 겨냥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공원이 세워진다면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큰 면적의 우리나라 국가공원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내방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연 1억 명 이상의 방문객 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고의 쇼핑 시설과 그리고 호텔까지 준비가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민족공원 바로 앞에 아모레퍼시픽 사옥이 올라가고 있고 유플러스 사옥이라든가 대기업 사옥들도 대거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캠프킨 부지, 연합사 부지, 그리고 수송부 부지가 또 상업 개발 진행 예정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캠프킨 부지가 우리 본 매물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효창공원 역세권 주변이 주택 밀집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원효로 1가와 우리 본 매물인 용문동 원효로 2가 지역이 최대 수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용산은 기존에도 역과 가까운 매물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 매물은 경의중앙선이 뚫리면서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한 효창공원 역세권, 도보 2분짜리 가까운 거리라는 게 또 매력 포인트다, 추천 포인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앞에 또 경의숲길이 조성되면서 주변의 지가가 상당 부분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이전에 매입이 끝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정도의 차익을 거두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효창 4구역과 5구역이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매물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된다면 약 18년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쯤 되면 순차공원과 더불어서 아파트도 또 두 군데가 지어지죠. 그렇게 되면 주변의 지가가 소폭, 많은 폭 상승할 수 있는 예상 접점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창공원 역세권 주변에 여러분 수익형 매물을 투자를 해놓으신다면 이 두 가지가 합해지는 18년부터 20년까지가 여러분들 매도 타이밍이 또 될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용산 굴지간 개발들이 완료가 될 시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나서는 구간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 관련 지역들 좀 미리미리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준공까지는 꽤나 시일이 남았기 때문에 미리 건물 점검 톡톡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건물인가요? 네, 일단은 역과 도보 2분 거리라는 아주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죠. 주변에 보시게 되면 바로 앞에 경의숲길이 또 조성이 되면서 네. 경의숲길 앞에 있는 매물들, 특히나 그 오래된 다가구 주택들의 1층을 리모델링 할 수 있게끔 변모가 되면서 인기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본 매물은 신축 매물로서 주변이 작년 하반기에 개발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신축 매물이 아예 없습니다. 네. 1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본 매물의 임대가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냉장고까지 빌트인으로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형태의 젊은 층 수요에 겨냥된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과 가깝고요. 임대 조건부 잔금을 이 건축주가 내놨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변에 아무래도 노후 건물 대비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이라는 메리트가 또 있는 것 같은데 가격적인 부분도 메리트가 있을지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에 일단 이 지역, 용문동과 원효로 2가 붙어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 역과 가깝다는 이점과 평지라는 그 이점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 중에서도 잘 기획이 된 그 지역만 땅이 매입이 돼야지 소액,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닐 수가 있겠는데 본 매물은 거기에 딱 맞는 평형대 13대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에 딱 맞춘 저렴한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분양가 자체가 2억 500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전세 예상을 해보면 약 1억 8, 9천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 작게 잡으면 1,500 정도고요. 많이 잡아봤자 한 2,500 정도 되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월세도 2, 3천 정도에 월 70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약간 작은 투룸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로 따지면 약간 높은 그런 투룸 구조. 내가 투자한 금액 얼마 안 되고 또 수익률도 되고 또 차익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매물 많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본 매물을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니까 많이 주목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3박자가 딱 들어맞는 매물이기 때문에 용산 지역에 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어떤 유의점에 주의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는지도 체크해 주시죠. 네, 용산 지역 굉장히 광활한데요. 주택 지역이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한남 뉴타운도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고 한강로 일대도 많은 투자처가 있긴 한데 일단은 불법적인 건축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뭐 근생 건물을 주거 용도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벌금을 또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물을 잘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처인지 꼭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진입해 보시기를 권하셨습니다. 이렇게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소개해 드렸는데요.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은 송파와 마포, 용산 지역에 위치한 매물 정보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더라도 저희 전화는 열려 있는데요. 02-2077-6391번 활짝 열어둘 테니까 매물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접수해 주시죠.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더라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그리고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용근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